문과를 폐지하면 뭐가 남죠? 문이과가 있는 게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고 일본의 잔재거든요. 근데 문과를 없애면 통합된 것만 남아요. 근데 그럼 야, 그 같은 얘기라도 이과를 없애자고 그러지 왜 문과를 없애자고 그러냐? 안 그래도 문송인데. 이과의 핵심에는 수학이 있어요. 근데 수학은 현대 사회의 기본 언어예요. 이 언어를 모르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이과를 구분하고 문과 학생들에게 수학을 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그냥 말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현대 문맹은 그 디지털 문맹, 예술 문맹, 수학 문맹이기도 한 거예요. 누구한테는 빼고 가르친다. 빼기식 교육이다. 이건 아닌 거죠. 챗 GPT 요즘 대학교에서도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많이 학생들이 쓰나요? 학생들 많이 써요. 숙제를 대신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갖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챗 GPT로 리포트를 쓰게 할지 말지 막 교수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교수님들 만나 뵈도 그런 얘기 하시고. 근데 교수님은 그게 본질이 아니다. 무엇보다 글쓰기가 뭔지 그리고 글쓰기의 본질을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사실 어저께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학생들이 챗 GPT를 도움을 받아서 글을 썼을 때 전보다 평균치가 올라가니까 같은 글을 써도 점수는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기대치가 우리 챗 GPT가 쓴 정도의 글을 B 정도라고 치면 B 정도는 기본으로 하니까 그보다 더 잘해야만 A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사실 별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엄 촘스키가 하이테크 표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회자된 떠들썩한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챗 GPT 같은 걸 써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학생의 머릿속엔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글 쓰는 과정은 일종의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이냐면 생각의 근력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동을 직접 해야 자기 근육이 튼실해지죠. 그렇죠. 생각을 튼실하게 하려면 결국 글을 써서 정리하는 걸 최종 아웃풋으로 내놓는 게 기본이 된다고 봐요. 물론 꼭 다 글만은 아니고 뭐 컨텐츠를 잘 가공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바로 그 과정을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졸업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트레이닝을 충분히 했으니까 그걸 사회에서 발휘하는 거죠. 그 힘을. 근데 만약에 챗 GPT로 내서 뭐 A+ 뭐 어쩌게 졸업했다 쳐요. 회사 갔어. 그다음 뭐 할 거예요,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4년 동안 이거 한 건데, 챗GPT 쓴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글쓰기라는 게 목표가 뭐냐,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저는 촘스키 같은 석학이 단지 그런 하이테크 표절, 이 수준으로 이 문제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우리 교육이 망가져도 보통 망가진 게 아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이 근력을 키울 건가를 사실은 뭔가 놓친 거 아니냐. 챗 GPT로 이걸 낸 거를 점수를 어떻게 줄 거냐, 안 줄 거냐 뭐 그 문제가 아니라 당장 교육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뭔가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리포트를 쓰고 그러는 과정에서 말씀대로 뭐 못 쓰기도 할 수도 있고 잘 쓰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고의 근력이 훈련이 되고 이제 근력이 생기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래 말하기, 대화하기, 그다음 글쓰기 이런 것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봐요. 기술이 우리가 그런 종류의 일을 대신하는 게 쉬워질수록 잘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해보는 일종의 이게 실기 훈련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직접 해봐야만 느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점점 기계에 의존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의 능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육학과에서 막 매일 훈련하는 것처럼 글쓰기도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대학 자체가 사실은 그런 훈련을 시켜야죠. 공대생이라고 해서 글 못 써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발표도 잘 해야 된다. 그럼 그걸 말하는 능력 다 계속 해야 되는 길러야죠. 그러면은 교수님이 이제 생성 AI 시대이지만 암기 교육이 강조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오히려 뭐 챗 GPT 덕분에 이제 암기 안 해도 돼 뭐 이런 얘기들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암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싫죠. 누가 외우라 그러면 누가 싫죠. 외우라 그러면 싫죠.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과 기술의 내용이 딱 한정돼 있었어요. 그걸 막 쑤셔 넣어. 그럼 그거 갖고 평생 사회에 가서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 근데 암기하는 건 누구나 귀찮아하고 싫어하죠. 근데 제가 강조하는 암기는 그게 아니고요. 기억 자체 본성을 제대로 보자라는 거예요.
기억은 내 안에, 내 머릿속에 뭔가가 들어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기억은 지식이에요. 노하우고. 이거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으면 0.01초. 검색하면 아무리 빨라도 2, 3초. 결국은 지식과 노하우 이런데 빨리 접속하는 게 결국 내 머릿속에 넣는 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성인공지능이 뭘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가치가 있는지 이걸 판단하고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해요? 검색해서 내 안에 있는 기존의 지식 이걸 바탕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 내 안에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속도도 빠르고. 그러네. 이걸 근데 이제 남들이 이걸 알아야 돼라고 이걸 외워야 돼 이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결국 내가 내 안에 집어넣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죠. 뭐 내 도메인 안에서든 관심사 안에서든 그쵸. 그게 자동으로 탁탁 튀어나올 수가 있어야 그거를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내 거라고 부를 수 있는 그쵸. 거고 그게 있어야만 인공지능이 뭘 만들어주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암기 교육이라는 말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습관을 좀 기르는 거기도 한. 그렇죠. 제가 약간 자극적인 표현을 쓴 거죠. 그렇죠. 암기 그렇죠.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 맞거든. 그 위에서 말씀하신 근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과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 네네. 그리고 그런 근력이 있어야 우리 정신활동, 지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다른 것들도 우리가 주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창조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네. 자원이 내 안에 이제 들어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보태면 되겠다라는 걸 빨리 알아챌 수 있어요. 경험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인터넷 서칭을 하거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자기 안에 있는 게 좀 있어야 뭐가 플러스 알파가 되지 가진 게 없으면 배울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모르는 거 있으면 검색하면 되지라는 거는 굉장히 나태한 어떻게 거예요. 보면 인공지능적인 관점인 거네요. 맞아요. 사실 기계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그렇죠. 이해하는 거네요. 네.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인간은 지금 굉장히 다른 존재인데 네. 그냥 기계적인 관점에서 보는 네. 것 같아요. 그 와이파이 끊기고 통신 끊기면 이제 속수무책 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인문학 참 교육을 강조하시는 것도 이제 같은 의미인 거겠네요. 그렇죠. 인공지능 이제 시대일수록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인간의 일자리 이걸 네. 대체하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살 거냐 막막하다. 맞아요. 노동 맞아요. 문제죠. 그런 얘기 하는데 조금 전향적으로 상황을 좀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회 제도와 시스템이 좀 개선되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기계가 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부분 대신해줘.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별로 없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뭐 할 거냐? 뭐 하고 살 거냐? 건물주가 꾸민 사람 되게 많잖아요. 많죠. 좋아, 건물주가 됐어. 그래서 이제 나는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 상황 사실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살 거냐? 뭘 하면서 의미와 가치를 즐길 거냐? 어떻게 좀 더 재밌게 살아갈 거냐? 이 질문에 답하는 건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 사회에 우리가 정말 노동에 해당하는 고역이죠. 이걸 더 이상 안 해도 될 때 어떻게 살지, 어떻게 더 재미있게 살지. 그걸 답할 수 있는 게 인문학이고 또 예술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또 보면은 공무원생활 그냥 돈 쓰고 다니면 좋지 뭐 이러는 분들도 있잖아요. 질려요, 금방. 그래. 진짜 금방 질려요. 그렇죠, 뭐 또. 또 누가 댓글 달겠죠? 네가 해봤냐? 그렇죠. 근데 별로 그런 소비만으로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또 모두가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맞아요. 과시를 못해. 그러니까요. 인스타 해봤자 소용이 없어. 아무도 안 봐. 그러네요. 스스로 발명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창조하고 재미거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 좀 그래요. 차별화 속에서 되게 자부심도 그렇죠. 느끼고, 뽕도 느끼는 거고, 좋아하고, 플렉스도 되고 하는데 그럴 거리가 없어지면 통장 잔고 다 비슷하면 뭘로 어떻게 어필할 건데? 그때는 정말 두뇌로 뭔가 이렇게 하여튼 두뇌와 몸뚱아리로 네. 해야 될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오히려 좀 더 원초적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때가 그럴 수도 되면 있죠. 비교가 네, 되는. 네. 그러면은 인문학도 뭐 다양한데 이제 어떤 인문학이어야 되냐가 좀 음,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기존의 문사철은 해체가 돼야 된다. 저는 이제 사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러시군요. 굉장히.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확장된 뭐 언어라든지 확장된 문해력, 확장된 인문학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은 사실 전문 분야로서의 인문학 개별적인 거, 가령 뭐 17세기 프랑스어 해독 능력 이런 게 없어질 수는 없죠. 그런 전문 분야로서의 인문학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해체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전문가는 물론 필요해요. 근데 이제 문사철이란 말로 묶는, 이게 묶어내는 그런 인문학이 과연 지금 시대에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인문학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시대마다 그 성격이 달라졌어요. 인문학의 성격 자체가. 네네. 네. 그리고 우리가 문사철 그러는데 문학, 역사, 철학이란 말이 생긴 게 19세기 후반입니다. 그전엔 그런 말이 없었어요. 동양의 문화권 내에서. 그럼 뭐라고 불렀나요? 그냥 시, 화, 또
또 철학은 없었고요. 육아, 예. 경전이나 불가, 뭐 도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사라는 것도 서양식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역사가 아니었어요. 사서라고 불리는 이 문헌들도 네네.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리터러처, 히스토리, 필로소피 이 말을 일본의 근대 메이지 유신 그 시기에 이제 니시 야마네라는 사람이 예. 고민 끝에 말을 만들어서 번역한 거예요. 철학이란 말은 1800년대 후반에 발명된 말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말이 동양에 없어요. 동양 철학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문사철 인문학 이거는 되게 좀 역사적으로 언젠가 상당히 최근에 15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묶음이고, 근데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보니까 인문학의 핵심에는 언어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문대 그럼 언어를 중심으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문헌을 좋아하고 그 의미를 따지고 쓰는 거 좋아하고. 그죠? 예. 그죠? 글 쓰고. 인문학이 결국 언어 사랑이라면 지금의 언어가 뭘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의 언어는 단지 글과 말 이걸로 이제 한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 신문을 봐도 뭐 그래프 나오고 약간의 수식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 예술, 디지털 이런 것들도 다 언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럼 이걸 해독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언어를 해독하는 리터러시라고 그러죠. 네. 그걸 한 게 인문학이었다면 네네. 이제는 확장된 리터러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다루는 확장된 인문학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이과의 영역까지 포함이 되는 상당 부분 포함돼야죠. 포함- 그거 인문학이네요. 모르면 그냥 말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현대의 문맹은 그 디지털 문맹, 예술 문맹, 수학 문맹이기도 한 거예요. 그건 누구나 배워야 되는 기초로서 우리가 모두 갖춰야 할 능력?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보통 문사철 전공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옛날에는 소위 수포자들이 많잖아요. 수학 포기한 사람들. 근데 지금의 확장된 인문학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러면 안 될 거네요, 그게. 그죠? 안 되죠. 안 되는 사실은. 거네요. 네. 현대를 살아갈 때 수학을 빼고 살아간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우리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런 그래서 경향이 크죠. 문사- 특히 이제 나이 든 분들이 더 자기 세대에서 배웠던 그걸 그냥 그대로 후손에게,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마치 그거는 애들한테 한글 안 가르치고 구구단 안 가르치는 거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문사철만 이렇게 네. 가르치는 거는요. 네네. 기본 능력인데 안 하고 있다. 이제 그게 제 문제의식인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인문학 르네상스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 예, 건가요? 인문학의 힘을 발휘해야 돼요. 이런 형태로 모두에게 필요한 거다. 사회의 고민을 같이 풀어줄 수 있다. 이것까지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뭐 인문학의 위기니 지원을 안 하느니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사회가 인문학을 필요로 한다라고 공감하게 되면 그럼 지원도 해야 돼. 왜 앞으로 교수들이 안 나오는데 박사가 없대. 이게 이제 풀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대신에 그 인문학이라는 게 지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확장된 개념이 그죠. 뭐죠? 그러니까 교양 과정 전체 수준으로 확장되는 그럼요. 거죠. 네. 그 중에 이제 전통 인문학도 역할을 하되 자연과학, 예술, 뭐 디지털, 수학 이런 것도 얼마만큼은 같이 거기 들어가야 한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인문학의 영토를 넓히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같이 역할도 하고 생활도 하고 AI 세상 속에서 인문학의 영토를 넓혀보자. 넓혀야 하고 보자.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네. 챗GPT 등장 이후에 프롬프트를 쓰는 능력, 한편으로는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또 그것도 본질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도 말씀 주셨고 이게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건가요? 생성 인공지 챗GPT 이런 애들 써가지고 뭐 쉽게 뽑아내는 거 이거는 별일 아니에요. 태도를 우리가 이제 달리 해야 되는데 질문을 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질문 잘하려면 어때야 할까요? 우리가 뭘 알아야 질문 알아야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질문도 잘 못해요. 일단 뭘 질문해야 될지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 역량, 전문 지식 이걸 갖출수록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종의 마중물 같은 건데요. 마중물의 마중물이 사실은 양하고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자기가 잘 집어넣어야 꺼낼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집어넣는 실체가 되는 뭐 이게 이제 전문성이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된 거의 결과물의 진위, 가치 이런 것들을 판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에 그걸 게을리하면 한마디로 인공지능하고 똑같은 수준 또는 인공지능만도 못한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건 자기는 적으니까 그걸로 이제 머무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네, 사회에 나가서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또 당장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 그렇죠. 인공지능하고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못하다. 이거는 좀 아닌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이제 최
최소한 내가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가려면은 어느 정도는 뭔가를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과거보다 사실은 더 전문적이어야 한다. 더 지식을 갖춰야 한다.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다 해주니까, 이거 리포트 쓰는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인공지능이 해주니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인공지능 정도의 레벨이거나 네. 혹은 그보다 아래에 머물 수도 있는 네.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들이 인터넷에 막 늘어나잖아요. 네, 많죠. 또 인공지능이 얘를 학습하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 하향 평준화가 될 거다. 인터넷 컨텐츠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미드전이 얘네들이 만든 거 보면 너무 판에 박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판에 박힌 걸 학습해서 더 판에 박힌 게 되고 하는 방향으로 또 거짓 정보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인터넷상에 늘어난 걸 또 학습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 우려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인터넷상의 99%가 그런 정보다. 인터넷이 완전 방사능 오염된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인터넷상에 온갖 거짓 정보와 질 낮은 정보가 가득 찼을 때 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거기서 좋은 정보를 일단 건져서 써야 되겠 그죠. 것 같고요. 네. 누구나 원할 거예요. 아, 이거 검색해서 나온 이건 더 이상 내가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가 가능해요. 어떤 신뢰할 만한 그런 사이트나 커뮤니티 이게 형성돼서 그 안에 있는 건 일단 엄청 검증된 거고 서로 그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네. 거다라고 하면 딴 데 안 가겠죠. 요런 데 몇 군데만 가겠죠. 그럼 거꾸로 보면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론장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다 막 서로 거짓 정보에 이 끼리끼리 에코 챔버라 그러죠. 네. 그 서로 모여가지고 같은 비슷한 얘기끼리만 듣고 이런 상황인데 어찌 보자면 그러면서 이제 공론장 자체가 실종된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더 오염되고 나면 자기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확해야 하니까 그런 커뮤니티에 돈을 내고라도 모이게 될 거예요. 오히려 대피소 같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쉘터, 대피소가 돼서 그 안에서 새로운 공론장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런 공론장에서 유통되는 정보들 혹은 콘텐츠들은 인간이 직접 만든 거일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죠. 직접 만들고 이제 확인도 하고 네네. 뭐 사실에도 여러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경제적으로건 사회 인간 관계에서건 자기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걸 알았을 때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라면 그걸 이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 가령 부장님께 보고하는데 생성물을 그대로 믿을 거냐 아니면 여기를 한번 거쳐서 그렇죠. 보고할 거냐 이런 식의 차이가 뭔가가 형성되면 거기서 이제 뭔가 이게 합의도 가능하고 네네. 이런 담론들이 오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아예 다 망가지면 오히려 그런 게 생겨날 수도 더 있다. 가치가 있어지겠죠, 그런 게. 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이제 뭐 교육과정 재편에 대한 문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교수님 주장 중에서 이제 문과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네. 이거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뭐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들 많긴 한데 문과를 폐지하면 뭐가 남죠? 이과가 남나요? 아니죠, 이과가 남는 건 아니고. 그죠? 이과가 남는 게 아니죠.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문과를 없애면 이과만 남는다. 이게 너무 문이과 이 쌍을 네.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으니까 문이과가 있는 게 사실은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고 일본의 어떤 잔재거든요. 잘못된 제도의 잔재. 근데 문과를 없애면 그냥 통합된 것만 남아요. 근데 그럼 야, 그 같은 얘기라도 이과를 없애자고 그러지 왜 문과를 없애자고 그러냐? 안 그래도 문송인데. 근데 그거는 요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그 말씀 하셨는데 이과의 핵심에는 수학이 있어요. 수포자가 문과 간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많이 현실에선 성립하고요. 근데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사회의 기본 언어예요. 이 언어를 모르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이과를 구분하고 문과 학생들에게 인구의 뭐 절반이건 뭐 조금 절반보다 못 미치는 애들이건 그 미래 세대에게 수학을 빼고 가르치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기본 소양인데 기본 뭐 구구단이나 글자 아는 것 수준의 소양에 해당하는 그것을 누구한테는 빼고 가르친다. 빼기식 교육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거죠. 수학도 양도 많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안에 복잡한데 수학이 얼마만큼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가르쳐야 하느냐, 어떤 수학적인 사고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겠죠. 네. 뭐 지금 이과 수업을 다 가르친다. 이거 아니죠. 그렇게까지 가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니까 네. 어느 정도의 양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다 같이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갈 일종의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것들도 완전히 버리자 이런 건 아닌 거죠. 하지만 빼기 교육은 안 된다. 애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 줄인 것 같아요. 문과 애들은 완전 바보 만드는 그런 교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어쩔 수 없이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입시 제도는 근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뭐 문이과가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최근에는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뭐 문과반 이과반 이게 나누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먼저 바뀌어야겠네요. 아니죠. 대학교가 바뀌어야지. 아 대학이 바뀌면 따라가나요? 대학이 바뀌고 이제 대학 편제가 네네. 가령 지금은 학과로 뽑잖아요. 그러면 그 학과가 원하는 과목을 입시에서 봐요. 그럼 가령 이제 문이과는 폐지됐지만 선택 과목별로 미적분을 선택하면 이과인 거예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문과인 거예요. 사실상 나눈 정해져 거죠. 있는. 네.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뽑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 와서 험공 공부하고 싶으면은 미적분 네, 미적해라. 했어야 된 해라. 네. 예. 근데 그것도 이상한 게 사실은 미적분뿐 아니라 확률 통계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다 배워야 돼요. 이게 이제 딜레마이긴 해요. 미적분이 문과 애들한테는 안 중요하냐? 뭔가 그 사고는 중요해요. 변화에 대한 사고라든지 그렇죠. 그걸 배울 기회가 없게 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죠. 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생각하는 거이기도 할 텐데 그럼 그 사회적으로 좀 잘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입시 앞에서는 꽉 막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들도 사실은 자기 기득권을 별로 놓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대학에서 산업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채용만 딱 하면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미 그런 건 꽤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 되게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도 주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대학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등교육은 예. 어떤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지점도 되게 중요한데 제도적으로는 별로 변화의 조짐을 네. 보이지 않는 곳인 것 같아요. 앞으로 기자님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저희는 한 90은 되겠죠? 90보다 뭐 거의 한 100살까지는 살지 그죠?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죠. 그 정도 대답을 해요. 보통 네. 대학교 때 배운 것 같고 100살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질문인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도 빠르게 바뀌지만 직업 상황도 계속 바뀌고 네. 그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어떤 역량을 학습하는 시기도 거쳐야 될 거예요. 과거 산업 시대에는 한 번 대학에서 배운 거를 평생 활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지식은 별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걸 직업 소양에 해당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거 이게 과연 중요하냐? 20살 언저리에 그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그때 학습 능력 자체를 기르는 아까 말씀하신 근육을 기르는 예. 네. 그래서 나중에 재교육을 필요로 할 때 그 내용을 습득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능력 이걸 기르느냐 이건 되게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최소 저는 대학교 초기 아니면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앞으로 뭘 배울지 모르잖아요. 지금 뭐 이과라고 계속 이과, 인문사회계라고 앞으로도 뭐 계속 인문사회계 이건 아니니까 네. 골고루 좀 배우자는 거예요. 골고루 기본에 해당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전문 영역으로 가자. 그럼 대학을 한 3년으로 줄이고 그 과정에서는 이런 공통에 해당하는 뭔가를 배우고 그다음 대학원 과정 석사 조금 땡겨서 그 기간에 이제 보통 전공이라고 과거에 불렀던 걸 배우자. 이렇게 가면 두 가지가 좋은데 한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 좋아요. 뭘 앞으로 배워야 할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이른바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융합이 잘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언어가 너무 달라서 그래요. 네. 대화가 안 통합니다, 실제로. 융합하고 협업한다고 모여놓고 프로젝트 끝날 때쯤 돼서 야, 네가 얘기했던 게 그거였냐? 뒤풀이 자리에서. 이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너무 언어와 언어 자체가 사고방식과 다른 거. 이런 게 달라서. 근데 만약에 한 3년 정도라도 공통의 언어를 서로 이른바 문과, 이과 이렇게 치자면 그 공통의 언어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10년 뒤에 다시 만났을 때 바로 협업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교육을 하는 게 개인에게도 우리 사회에도 좋지 않나. 그리고 거기가 바뀌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할 수 있으니까 더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학 교육이라는 게 학생들이 이렇게 그릇을 가져오면은 일단은 막 뭐를 그냥 채워 넣는 식인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당장 이 채워 놓은 거 4년 동안 아무리 채워 가지고 나가봐야 한 5년은 다 그냥 거덜나요. 다 거덜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 전공을 했는데 실제 일하면서도 많이 쓸 일이 없고 끽해봐야 뭐 대학교 동기들이랑 모여서 그냥 저희끼리 소위 이제 뭐술 먹으면서 농담할 때나 이제 뭐 쓰는 정도가 돼버렸는데 그럴 게 아니라 차라리 그릇을 쫙 키워 놓으면은 아, 비유 좋네요. 네, 나중에 내가 다시 또 뭔가를 공부해야 될 때 혹은 일을 하면서 뭔가 공부해야 될 때 이거를 훨씬 더 받아들이기 수월하고 더 넓게 많이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오래오래 쓸 수 있겠다. 일단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융합적인 측면에서 네. 사회적인 지식의 융합이라고 할까요? 업무상의 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사람이 모여서 어차피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면 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개발자분들이랑 일할 일이 있을 때 서로 약간 못 알아듣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말씀하신 네. 대로. 나중에 말해보면 말씀대로 아 그게 그 얘기였어 이렇게 되고. 네. 대학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융합 프로젝트는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국뿐 아니라 외국도 그래요. 지금 외국의 융합 사례 뭐 MIT 미디어랩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네. 지금 얘기 없어요. 그 얘기는 언젠가부터 지지부진하다는 거예요. 별로 성공 사례가 안 나옵니다. 그죠? 융합 성공 사례 옛날 얘기들이에요. 다 이게 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좀 어설픈 융합이거나. 네네. 뭐. 그래서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려면 결국 사람이 대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입시에도 통합된 뭔가 능력을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통합 능력을 기르는 거죠. 좁은 게 아니라 넓게. 넓게 또 그렇게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GPT 얘기에서 시작을 해서 또 교육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정말 너무 재밌었던 게 사람이어서 너무 뿌듯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우리 항상 뭐 GPT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면은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막 잘 먹힐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모두 어쩌면 기계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오히려 뭐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를 좀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좀 교육 과정까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긴 시간 동안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교수님 뭐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말씀보다는 이 네. 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이 책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뭐. 아 네. 근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 아, 네. 책을 다 읽고 재밌는 질문들 쏙쏙 뽑아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께 주시고 역시 그 문과 공부, 그 역사 공부, 역사 인문학 공부 한 분이어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또 여쭤보는 거니까요. 아마도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교수님도 긴 시간 동안 고생 네네.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